자, 오늘은 공간 도형의 방정식과 그 테크닉에 대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이제 수능 당일이었어야 되는데, 아니죠, 포항이죠. 포항에서 지진이 나는 바람에 수능 일주일 연기가 됐네요. 학생들 당황했을 텐데 힘내시고, 오늘 녹화는 공간 도형의 방정식과 그 테크닉. 제가 여기다 밥 아저씨를 사진을 갖다 놨는데요. 그림을 좀 그려라 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림 좀 그리라고 한번 삽입해 봤습니다. 그림 실력이 참 중요해요. 일단 공간 도형의 기본적인 공식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보자 라는 차원의 녹화니까 참고를 좀 해주세요. 일단 직선의 결정조건인데, 결정조건이란 말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삼각형의 결정조건, 원의 결정조건,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라는 뜻이요.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형이 딱 한 개밖에 안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 보통 결정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3, 4, 5. 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3, 4, 5라는 얘기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는 것은 이제 SSS 조건 때문에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3, 4, 5는 직각삼각형인데, 그런 식으로 고정된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삼각형의 뭐 넓이를 구하라, 뭐 어떤 각을 구하라,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조건들이 딱 직선이나 뭐 다른 것들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조건들이라서 제가 결정 조건이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직선의 평행한 직선, 다른 말로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다. 평면 도형 같은 경우는 보통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에 주어질 때 한 점을 지나면서 그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방정식처럼, 공간에서는 이제 직선의 기울기라는 표현 대신에는 이제 방향 벡터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방향 벡터가 AB, 혹은 이제 공간일 때는 ABC, 한 점의 좌표가 x1, y1, z1일 때 이제 방정식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직선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식 또한 유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직선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알 거고요. 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워낙 유명하죠. 참고로 분모가 0 나오는 상황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또 평면상에서는 약간 법선 직선이라고 보면 좋겠죠. 한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직선의 수직인 직선. 이거는 공간에서는 그런 직선이 무수히 나와요. 평면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는 유일하지 않지만 평면에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유일한 직선을 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지금 구하는 것들은 전부 벡터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하기 때문에 벡터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번째 보면은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직선. 그러니까 두 평면의 방정식이 정해져 있으면 두 평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교선도 유일하기 때문에 그 직선 역시 정해진다라고 해서 구하는 방법은 이제 많이 해봤을 거예요. 평면 방정식이 연립을 합니다. 물론 연립하면은 실제로는 해가 나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면 되는데요. 어차피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니까 자세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평면도 결정 조건이 있어요. 그 공간도형 아마 첫 단원을 보면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면 조건이 있어요. 세 점을 지나 서로 다른 일직선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다. 뭐 한 점과 한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을 동시에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다. 뭐 평행한 두 직선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다. 만나는 두 직선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그 평면이 유일하기 때문에, 즉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식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각각을. 일단 기본적인 공식이 등장하는 거는 이거죠. 한 점을 지나면서 법선 벡터가 있는데 거기에 수직인 평면을 구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 내적으로
유도가 가능한 시. 그 다음에 세 점을 지날 때는 뭐 방법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은 이제 평면 방정식을 일반화 시킨 다음에 연립해라. 이게 좀 귀찮으면요, A, B, C, D 개수 중에 하나를 1로 놓고 푸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아니면은 뭐 두 점을 적당히 연결해서 벡터 2개 만든 다음에 그 벡터들의 수직인 벡터 찾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한 직선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모두 지나는 평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죠.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림을 살짝 그려본다면 뭐 이런 느낌이죠. 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다. 뭐 점은 이제 좌표를 주겠죠. P라는 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직선식도 있을 거예요.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둘을 동시에 지나는 평면 알파를 구해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알파식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할 때, 일단 직선 위에 임의의 점 찾는 방법 알죠? 뭐 준식을 모두 1로 놓으면은 x, y, z가 얼마다 하는 그 점 하나 나올 거고, 준식을 모두 2로 놓으면 또 x, y, z는 얼마다 두 점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등식의 값이 1일 때, 뭐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점들이 찍힐 텐데, 이런 식의 임의의 점을 몇 개 찾게 된다면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점을 지나는 평면 아니겠는가 라는 방식으로 풀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뭐 이 벡터의 수직인 법선 벡터를 찾아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유일하기 때문에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만나는 두 직선, 또 서로 평행한 두 직선 역시 평면이 하나로만 나오죠. 서로 만나는 두 직선 같은 경우는 아까랑 비슷하게 세 점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직선 내에 있는, 내부에 있는 세 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립해서 풀 수도 있고, 아까처럼 수직인 법선 벡터를 찾아서 푸는 것도 있는데, 이 수직 법선 벡터 찾을 때 외적을 배워서 외적을 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뭐 확실히 알면은 쓰는 거 갖고 뭐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이것 때문에 외적을 따로 배워야 한다 라고 한다면은 좀 그렇긴 해요.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다 배워야죠. 뭐 선행 과정으로 대학교 과정까지. 가급적이면 저는 외적을 언급을 안 하는 편인데, 가끔 외적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구하면 편해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평행한 것도 마찬가지로, 평행한 거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 다 벡터적인 아이디어인데, 평행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직선 방정식이 두 개 나올 거라는 얘기죠. 뭐뭐는 뭐뭐다. 또 얘도 마찬가지. 뭐뭐는 뭐뭐다. 이 밑에 있는 값은 일정하겠죠. A, B, C가. 그렇죠? 같을 건데요. 이미 A, B, C라는 벡터가 직선의 방향 벡터로서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만약에 법선 벡터를 찾는다고 치면요, 이 위에 있는 직선의 아무나 한 점,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나 한 점 찾는 방법은 준식을 뭐 0으로 놓던 뭐 1로 놓던 해서 x, y, z 구하면 됩니다. 밑에 있는 식도 아무나 한 점을 찾아서 마찬가지로 0이든 1이든 놓고 얘들로 연결하는 이 벡터도 이 두 직선을 동시에 지나는 평면에 법선 벡터일 거예요. 그쵸? 이게 빨간 벡터랑 이 민트색 벡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점을 이렇게 일일이 뭐 두 점, 여긴 두 점, 이쪽에서 한 점 찾아서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식을 만들어도 되겠죠. 어쨌든 구해진다라는 게 포인트라서, 구해질 수 있으니 구하라. 결정되니까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차원에서 방법론적인 것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구 위에 한 점에서 접하는 평면, 접평면 방정식, 접선 방정식과 유사하게 접평면 방정식 같은 건데, 구가 있고, 구예요. 구가 왜 이래? 구 위에 한 점 P가 있고, 요점에서 접하는 이런 평면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중심이 있을 텐데, 중심과 요 접점을 딱 연결하는 순간 요 선분이 이 평면의 수직이 되죠. 그래서 요게 바로 법선 벡터구나. 법선 벡터를 알고
다음에 요 점 좌표로 하니까 수직인 벡터와 한 점을 지나는 평면 방정식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말하기를 중심에서 접점을 향하는 벡터가 평면의 법선 벡터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그림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한 그림이죠. 어때요? 참 쉽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림을 안 그리더라고요, 학생들이. 식으로 나오면 대부분 그림을 그리기를 버거워하는데 간단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상황에 맞게. 이번에는 점 위치 역시 뭐 결정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점도 유일하게 딱 하나로 결정될 때 그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직선에 방정식을 준 다음에 교점을 찾아라. 보통은 이제 1차 함수 둘이 나왔을 때는 연립을 하잖아요. y 갖다 하고 놓고. 근데 이제 공간 도형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풀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점을 임의점처럼 놓고 대입해서 푸는 방법인데, 이게 뭔 소리냐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난다고 칩시다. 이렇게 어쨌든 식이 있으니까 식이 나왔겠죠. 그렇죠?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쪽 빨간색 직선도 식이 나왔을 거예요. 뭐뭐다 이런 식으로. 검은색 쪽이든 빨간색 쪽이든 둘 다 한쪽을 이렇게 t라고 놓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뭐 a분의 x 빼기 x1 이런 모양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x는 뭐냐 하면은 at 플러스 x1이죠. 이런 식으로 적당한 t에 관한 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적당한 t에 관한 식이. y도 마찬가지고 z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검은색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의 좌표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그 중에 유일한 한 점만이 빨간색 식을 만족시키겠죠. 그래서 이 점을요 여기에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이거 만족시키는 값을 찾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일한 교점 좌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직선과 평면의 교점. 요거는 아마 교과서 같은 데도 몇 번 나올 것 같은데, 평면과 직선이 평행하지 않다면 만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만날 겁니다. 일치하는 경우는 포함되는 경우는 생략을 할게요. 직선과 평면이 만날 때 요점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할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은 뭐뭐다. 뭐 평면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 나오겠죠? 직선의 임의의 점 찾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거 준식을 다 t로 놔라. 이렇게 문자화하라. 그럼 x도 뭔 t, y도 뭔 t, z도 뭔 t. 그 x 뭔 t, y 뭔 t, z 뭔 t로 다 대입을 하는 거죠. 이걸 풀어요. 그럼 t 값이 나옵니다. 그 t 값을 다시 대입하면 그게 바로 교점의 좌표다 라는 개념. 세 평면의 교점은 제가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 평면이 만나서 교점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면 두 평면이 만나면은 교선을 이루고, 그 교선이 남은 평면과 만나는 곳이 바로 세 평면의 교점이거든요. 뭐 셋 다 연립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평면만 연립해서 직선 방정식 만든 다음에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땐 세 평면을 연립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 뭐 이것도 뭐 방법만 알아두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구할 수 있구나. 제가 이거 찍는 핵심은 그거예요. 구할 수 있다.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구하는 방법은 알아서 하고, 일단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구하라. 혹은 구할 수 있음을 알고 문제를 읽어라. 뭐 이런 거죠. 이번에는 점 위치 중에서는 이제 수선의 발. 아까는 교점의 개념, 교점을 어떻게 푸나요? 라고 했다면 지금은 수선의 발. 직선으로 수선의 발, 평면으로의 수선의 발. 둘 다 핵심은 이제 벡터적으로 접근하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한 점이 있다. 이 점에서 이 직선 쪽에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요 좌표는 어디이겠는가라는 거죠. 여기를 분명히 이 까만색 두 개는 다 주어지는 겁니다. P라고 할까? A라고 할까요? A? 얼마 이렇게 주어지겠죠. 직선 방식 역시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그렇죠? 일단 준식의 직선 쪽을 T라고 놓으면요, 마찬가지로 이 점에,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T화, 함수화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점을 찾고 싶은 겁니까? 수직이 되는 거니까 AH라는 이 벡터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 수직될 수 있게 내적 0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내적은 0,
AH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선의 발까지의 벡터와 방향 벡터 둘은 수직 관계니까 내적은 0. 이걸 이용하면 풀릴 것이다. 이걸 이용하면 수선의 발에 좌표가 나올 것이다. 뭐 아니면은 뭐 최단거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최단거리, 가장 짧은 거리. 얘부터 얘까지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게 수선의 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리 공식은 뭐 여기 아까 x는 ft 뭐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요거 빼서 저거 플러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 같고, 이 부분은 가볍게 하려면 일단 교과서적인 개념은 다 알아야 돼요.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건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평면으로 수서의 발 찾는 방법. 평면으로 거리 공식은 아마 많이들 알 거예요. 거의 뭐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랑 공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외우겠죠. 근데 이제 그 좌표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평면 방식이겠죠. 또 뭐 ax 플러스 b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좌표가 하나 있겠고요. x1, y1, z1 이렇게. 수서의 발을 내렸다면은 요 좌표는 뭐가 될 것인가? 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a, 여기는 뭐 h가 된다면요. 일단은 ah라는 걸 연결하면 이걸 벡터. 이 벡터는 분명히 이 법선 벡터인 abc와 평행해요. 그렇죠? abc와 평행하기 때문에 둘이 이 법선 벡터 자체를 abc의 k배, 실수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좌표를 내가 모르니까 뭐 해서 뭐 x, y, z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럼 이제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은 그렇다. 그러니까 x는 뭐다 하면 뭐 ka 플러스 x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또 주주주주주. 대입을 하면 돼, 이렇게. y 자리, z 자리. 그러면 k 값이 구해지고, k 값을 알면은 바로 좌표가 나오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수배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법선 벡터와 수서의 발까지를 연결한 벡터는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 우리의 관점보다 이거 공식으로 외우자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공식은 외울 게 없고요. 공식은 기초적인 거, 교과서에 나온 것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글쎄 뭐 요령이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요.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구해라. 거리 공식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약간 좀 3차원으로 응용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 이 공식 뭐 유도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유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수직 관계랑 뭐 방정식에 대입한다는 거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만나지 않는 두 직선, 이게 이제 꼬인 위치 혹은 평행한 거, 그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값을 이용해도 되고요. 아까 뭐 전에 방송을 했더니 어떤 학생이 거리 최소값으로 구하면 안 돼요 라고 하던데, 상관없죠. 직선식이 두 개 나올 거예요. 꼬인 겁니다. 지금 참고로 이게 꼬인 느낌이 안 드네요. 얘도 식이 있겠죠. 뭐뭐는 뭐뭐다. 얘도 식이 있겠죠. 뭐뭐는 뭐뭐다. 여기에 있는 임의에 좀 두는 방법은 준식을 이렇게 뭐 t라고 놓으면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 밑에 있는 직선에 임의에 좀 놓는 방법은 뭐 준식을 k라고 놓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좌표가 나오죠. 이거는 몬티 이렇게 t 나올 거고요. t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쪽은 반대로 kk 나오겠죠. 뭐 ak, bk,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랑 연결하면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건데, 이 벡터는 이쪽 방향 벡터랑도 수직, 이쪽 방향 벡터랑도 수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이기 때문에 뭐 내적은 0, 이 방향 벡터 뭐 분모에 있는 숫자를 읽어서 얘랑 요거 만들어진 거는 참고로 뭐 ft -ak 뭐 이런 벡터가 될 거예요. gt, 참고 이건 반대쪽으로 하는 벡터인데 상관없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개 만들어 가지고 이 벡터와 이쪽 방향 벡터 제작하면 0이다. 이쪽 방향 벡터랑도 제작하면 0이다. 요렇게 해도 좋고, 요 점 좌표 나왔으니까 거리의 최소값 구하듯이 빼기 해서 제곱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내적을 많이 써요. 그렇죠? 내적이 편하다기보다는 내적이 이렇게 쓰임이 많구나 뭐 그런 걸 배운다고 하면 좋을 거예요. 내적이 이렇게 또 응용할 수 있군요 정도.
각도 구하기, 이것도 뭐 많이 알고 있는 건데요. 보통은 두 직선이 이루는가, 뭐 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가, 두 평면이 이루는가, 다 내적을 이용한다는 거죠. 좀 주의할 것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평면은 법선 벡터가 주어져요. 그렇죠? 대신 직선 같은 경우는 방향 벡터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벡터들끼리의 각을 구하면 여기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벡터들끼리의 각은. 하지만 직선과 평면 사이 각은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래쪽을 말하죠. 그렇죠? 그 둘의 합은 90도다라는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좀 안전하게 구하고 싶을 때는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이 각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찾자, 이런 순서로 가면 될 겁니다. 한 번에 이 공식 쓰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위험하다 싶을 때는 그림 먼저 그려놓고 하는 게 좋을 거고요. 또 두 평면이 이루는 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면각이라 부르는데, 이면각 구하는 방법이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의적인 방법, 교선을 찾는다, 교선의 수선 두 개를 찾는다, 그 수선 두 개의 각을 구한다, 이런 순서로 가는 방법인데, 이게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고 하잖아요. 그림상 교선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또 다른 방법을 찾죠. 정사형 방법도 많이 쓰는 방법이죠. 정사형 이거 바로 전 녹화에서 했었는데요. 또는 이제 벡터의 내적, 이게 이제 공간도형 방정식화 되어 있을 때는 내적 관계를 이용해서 각을 구하라, 요 공식, 마지막 세 번째 공식, 요 공식을 쓰라는 거고, 나머지는 뭐 이면각 구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수능이든 뭐 내신이든 뭐 이면각이 시험에 안 나올 수는 없어요. 100%입니다. 100%. 이면각, 삼수선의 정리, 벡터 쓰는 거, 이걸 빼면은 기하 벡터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면각 구하는 방법은 다각도로 연습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간도형, 이 방정식 중에 아니라 이 앞에 나오는 공간도형, 공간좌표 관련된 건데, 공간도형, 공간좌표 관련된 것들을 교선은 어디 있을까? 라든지 정사형 어떨까? 라든지 2도저도 안 될 때는 이거를 좌표화한다면 어떤 점을 지나기 때문에 방정식은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여담이지만 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든 공간도형 문제를 좌표로 푼대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자면은, 일단 기본 공식이 뭐가 있는지를 좀 확실히 알아라. 기본 공식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설마 모르는 학생은 없겠죠? 모르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많이 이과 학생들도 불구하고 교과서 공식도 잘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언제 쓰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결정된다는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확실히 도형이 결정되는 게 뭐지라는 거. 이거 결정되잖아. 이건 하나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식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거는 뭐지? 좀 교점 찾는 거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건 교점 찾는 거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런 식의 약간 그 순서적인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잘 생각이 안 날 때는요, 역시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초반에 밤로스인가 이름이? 그 아저씨를 넣은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은 잘 모를 텐데 좀 성인들은 알 겁니다. 옛날 EBS에서 했었을 거예요 아마. 속기 화가로 유명한데 그림을 엄청 빨리 그려요. 근데 잘 그려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해놓고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유행어 어때요? 참 쉽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되게 어려운 그림을 되게 쉽게 그려놓고 참 쉽죠? 라고 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정도인데, 그 아저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참 쉽죠? 라는 거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괴리감 때문에 그때 유행어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 간단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냐는 거거든요. 평면 도형에서 예를 들어서 뭐 평면 나왔어. 그럼 이제 법선 벡터 먼저 떠올려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직선 나왔어. 그럼 방향 벡터를 떠올려야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지금 밑에 그려놓은 요 두 그림 있죠. 이 정도 그림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이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상황이네, 뭐 평행한 상황이네. 그럼 벡터들끼리는 어떨까? 벡터들끼리는 어떤 상황이네? 벡터들이 이루는 각은 어떻겠네? 뭐 그런 식으로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네? 그러니까 교점을 잘 때는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네. 이 정도를 잘 알면은 기초적인 좌표 찾기, 뭐 방정식 찾기, 길이, 넓이 찾기 등등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좀 더 알찬 내용을 해야 할 텐데 자꾸 알찬 내용이 안 나와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